두께가 얼마냐면은 한 3m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mm가 얼마 정도냐면은 딱 이거 동전 하나 두께 있죠.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는데 이게 관리 잘 못하면 한 56, 7에 달아가 아프고요. 관리 잘하면 100세까지도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때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해서 더 안 아프도록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뛰기도 하고 개반도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사실은 연골에 내 체중보다 2배, 3배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고 또 매일 어떻게 쓰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 연골을 어떤 게 있냐면 차트 호수가 예쁘네요. 요새 이제 AI 이런 것도 없어서 합니다. 아, 예쁘게 그리는구나. 근데 밝은 톤으로 보통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자, 우리 무릎은 사실 연골에는 우리가 연골이 이렇게 바로 막 아프잖아요. 근데 연골이 아픈 게 아니고 연골 옆을 있잖아요. 신경 때문에 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은 혈관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좋은 거 막 먹으면 몸이 영향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연골은 영양 자체가 공급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신경도 없어서 연골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연골이 다르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그 옆에 있는 신경이 건드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연골은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는 본인이 잘 몰라요. 아까 3mm를 했잖아요. 조금 바를 때부터는 느낌이 참 좋은데 이미 많이 바라가 뼈끼리 부딪히가 아플 때 돼야 아이고 연골이 안 좋나 하는데 그때는 조금 느낌 늦어요. 그래서 미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연골이나 이런 걸 확인할 때 어떤 방법 말씀하면은 팔을 딱 벌려놓고요. 눈을 딱 감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5초를 못 버티잖아요. 5초 못 버티면은 이거는 사실은 관절이 약해졌구나. 그리고 15초 정도 되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우리가 하면은 한 제 생각 10초에서 15초 정도 갈 것 같거든요. 근데 25초 이상 되면은 사실은 연골을 걷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고 하고요. 또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눈을 뜨가 있을 때 하고요. 눈 감았다고는 좀 다르거든요. 눈을 감으면 더 흔들리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작은 근육이 균이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든지 해가지고 눈 딱 감고 시계 딱 보고 있다가 눈 감고 이러고 끝에 발이 빡 떨어지고 딱 보면은 아 내가 일단 15초 넘으면 좋겠다. 근데 5초 이내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좀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연골이 나빠지는 3가지 큰 자세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 이래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이래가 바닥 청소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요거 양반 자세. 이 3개가 무릎 연골을 나쁘게 하는 주 자세인데 특히 이런 자세는 O자 다리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O자 다리가 되면은 안쪽이 많이 달아봅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럼 요리 안 하려면 제일 좋은 게 소파 앉으면 됩니다. 소파나 의자나. 그리고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도 그 바닥에 안 앉고 왜 식탁으로 이렇게 된 거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의자나 앉으시고 의자 앉을 때도 항상 이렇게 앉지 마시고요. 깊이 앉으면 허리가 딱 받치게 돼요. 그래야 5분을 할 때 10분 할 때 괜찮거든요. 잘 앉아있어요. 이렇게. 네, 깊이 딱. 이렇게 해서 자꾸 생각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쪼그려 앉는 거. 그리고 밑배질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죠? 서서히 미는 거 있죠. 그런 거 항상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도할 때 드려요. 혹시 교회 댕기거나 전에 댕기는 분들도 앉아서 편하게 해야 돼요. 뭘 안 합니다. 내가 아프면 또 기도가 잘 나가니까. 요거는 아까처럼 바닥에는 웬만하면 아무도 안 하시면 좋고요. 아까 여기 이렇게 정상다리인데 오자다리 되면은 내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바깥쪽이 많이 닿지. 근데 다리가 좀 오자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 다릴 때. 그죠? 근데 보통 바깥쪽이 많이 닿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려면 양반 자세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릴 때 어버 키웠다니까. 어버가 포대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리 불었을 때 이렇게 쫙 보면은 애가 안쪽으로 좀 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자가 의외로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 있죠. 제주도 출신 사람들은 오자가 적거든요. 그 이유가 제주도는 애들을 맨날 그 구더기라든가 거기에 애들 누워서 이렇게 메고 댕겼거든요. 애를. 그러니까 애들이 다리를 이렇게 쪼을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낫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관심가서 보시고요. 우리가 관절이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왜 암동 뭐 1기, 2기, 3기, 뭐 4기, 말기 뭐 표현하잖아요. 그죠? 관절도 1기부터 3기까지 3기가 있고 4기, 말기가 있는데 사실은 4기 정도 가면은 사실 수술을 좀 해야 된다. 수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의사가 한 2기입니다. 2기에서 3기 넘어갑니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또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 보존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또 뭐 재활 치료하고 하면서 치료하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4기를 넘어갔다. 아 이때는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회복을 잘할 건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 발로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신 분들 되면 대개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전체 한 70% 되니까 되고 요 단계는 안 가도록 하시고 아까처럼 요 단계 때 아까 조심하라는 것만 잘해도 훨씬 도움 됩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살 빼는 게 있죠. 살 뺄 때 문제는 내가 지방만 다 빠지면 최고 좋은데 보통 다이어트를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근육도 빠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은 우리 지금 무릎에 요 근육이지. 이 근육이 약하면은 무릎이 체중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서 살을 뺄 때는 지방만 빠지도록 해야지 근육도 빠지고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대로 특히 굶어서 빼는 거 있죠.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나이 먹어 근육이 없는데 여기서 1kg라도 근육 빠져 보면은 그거 이제 손해거든요. 근육 안 빠지도록 좀 어쩌게 해주시고 하여튼 물의 명골은 지금부터 버티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그 며느리나 딸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물의 명골 잘 지켜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앞으로 120살까지도 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있으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아까처럼 하지 말라는 거 3가지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한 개 더 하자면은 계단 내려가는 거 있죠. 그렇죠. 좀 이제 말하고 싶은데 계단 내려가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겠죠. 근육이 관절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육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려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아픈데 근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의자에서 요 운동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요거 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의자에 앉아서 깊이 딱 넣어가지고 다리를 하나 떠요. 이거는 TV 같은 거 볼 때 하면 좋아요.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들어놓고 뭐 한 10점, 그러니까 10번 정도 하죠. 하나, 둘, 이랬다가 반대로 다리. 2개 동시에는 하지 말고 2개 동시에면은 허리가 힘을 받아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교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0번 살리고 10번 살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5번 반복하든지 해도 되고 요거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도 틈날 때만 들여서 밥 먹고 TV 볼 때 해도 되고 좀 더 잘하려면 이제 10번 살리니까 나는 말이야 식다지 하면 한 20번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고 있을수록 훨씬 좋기 좋은데 처음부터 갑자기 하면 또 무리할 수 있고 자다 지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힘든데. 예, 근데 이거는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연골이 좀 괜찮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연골이 달아가 있는 사람은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아파요. 그러니까 또 그냥 한번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연골 아까 얘가 3기에서 4기를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은 아직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만히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아직 젊어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안 풀리 저는 기다려 이래 올릴 겁니다. 올리면 힘들잖아요. 그럼 이래 있다가 힘들고 반대로 했다. 남자들은 아직은 힘이 좀 젊은 애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있는 분들은 이거 요 한번 내려봐. 아이고 힘들다.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요 살짝 딱 기억했다가 요거는 꼭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뭐야? 그리고 이제 요거는 2가지인데 아까 제가 발이 올려서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무릎 왜 우리 옛날에 왜 윙몸 일으키기 간다 할 때 이렇다 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탁 올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좀 속된 편으로 똥꼬 힘든다 하잖아요. 엉덩이 힘을 딱 주면은 사실은 골반이나 무릎 주변에 근육이 힘들되는데 또 좋은 거 하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나온 말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걸 하면 이제 항문이나 방광에도 관략근이 힘이 적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지요. 소변 기침하면 찌끔찌끔 새는 사람들도 요거를 수시로 해주면은 거기도 돈 많이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되는 사람들 요거는 골반이나 무릎에도 좋을 뿐더러 방광이라든지 있는데 요실금에도 좋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다리 들고 버티는 거 요 2개는 딴 건 다 잘못도 요 2개는 꼭 기억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없고 3가지 요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요것도 들어 올리고 10초 정도 뭐 더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한번 힘 딱 되면 요 골반부터 엉덩이 힘이 가기 때문에 쭉 가면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여기 힘이 가기 때문에 요 근육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앉아서 다리 드는 거 요거는 생각나면 자꾸 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종이 적어놓고요. 막 올려놓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들어도 까먹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맞네. TV 볼 때는 리모컨 옆에 적어놓으면 아 맞네. 다리 들고 TV 보면 되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꼭 힘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두 개가 좀 잘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내가 갔다가 올라오는 이 생각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쩌면 의자 앉았다가 이때는 이제 깊이나 말고 이쯤 앉았다가 의자에서 살짝 일어났다가 의자에 좀 앉았다. 요렇게 요걸 해도 되고 요게 좀 힘들면 하지는 마죠. 요거는 아까 두 운동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요새 다리 힘도 좋다 이러면 요런 거 해보는 거죠.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의자 앉았다 이거 좀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벽스쿼트는 벽에 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가만 버티고 하셔야 돼요. 버티고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좀 잘 되면 좀 더 내려가고 힘들면 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앉아서 섰다 해서 계속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요. 물론 요것도 뭐 벽에 붙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디 걸리고 튕기니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버티고 있는 자세라고요. 요거는 오르락내리락. 요거는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왜 체력장 같은 거 하시지? 요거는 일라들 매달리기 하거든요. 요거는 남자 특별히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아까 앞에 두 개를 조금 대고 한번 해볼까 해보고 이것도 할 수 있냐고 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좀 힘들다라면 아직 앞에 거만 더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달 지나서 잘 되면 이렇게 넘어지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내 컨디션 따라서. 우리 집이 만약에 뭐 7층이다. 올라가다 힘들면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도 되고 되는데 내려오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도 달리기 이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보면 테니스 운동이 이런 운동이 왜 하지 말았냐면은 운동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나는 달려야지 이러면 천천히 뛰어야지 되는데 이런 운동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하고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올 줄 알고 이렇게 가려는데 반대로 보내면 확 꺾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릎 다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운동은 괜찮아요. 근데 상대가 있는 운동은 사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이기려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내가 힘들어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절이 보통 일반적으로 관절이 안 좋을 때는 온찜질 할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병원이 없는 때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냐면 굵은 왕소금이 있지요. 왕소금을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건에 감싸서 소금찜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무릎이 안 좋거나 기본적으로 할 때는 온찜질 같은 거 하면 좋고요. 또는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을 때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할 때는 따뜻하게 찜질 해놓고 열점 내놓고 운동하면 좋거든요. 근데 냉찜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쩌냐면은 운동이 끝나고 났는데 좀 붓고 열나고 아프고 할 때는 냉찜질. 얘는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붓고 열나고 그리고 운동도 안 했는데 붓고 열날 때 있거든요. 류마티스 오는 분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없으면 열날 때는 잠시 냉찜질. 그 열 가라앉으면은 평상시에는 항상 온찜질 하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 냉찜질은 또 우리가 발목을 다치거나 삐었을 때 있죠. 그때 하셔도 좋아요. 가다가 계단에 삐고 아이고 아파서 할 때 냉찜질하면 좋은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밖에서 발목을 삐었다니까 냉찜질 하는데 할 게 없으면 저 슈퍼 가갖고 쭈쭈바 있지. 쭈쭈바 사가지고 양말사에 이렇게 끼가갖고 있어. 쭈쭈바는 녹아도 끈적거리니까 안 나오잖아요. 냉찜질하면 집에 와서 다 얼리다 써도 되고 그럼 나중에 다 낫고나면 먹어도 되고 근데 일반 아이스크림은 녹아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삐거나 다쳤을 때는 붓기만 빨리 가라앉혀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골절 입은 사람이 이제 병원 입원하면은 기부스를 바로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붓기 빠졌다지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한 5일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붓기가 빠져야 본격적으로 치료가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밭에 가면은 나는 따뜻하게 해주자. 무릎은 일반적인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대신에 차운에서 일 많이 하면은 퇴행성 관절도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바닥 같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이 빨리 오거든요. 찾기에 먹는 것도 짠 거 많이 먹지. 그다음에 찬물에 손 넣고 뭐 일 많이 하지. 관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귀한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 이제 마지막 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절대 피할 거 아까 쪼그리 앉기. 됐죠? 요거는 그럼 요즘은 옛날에 그 쪼그리 앉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리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양반다리, 그다음에 계단 내려가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앉는다. 계단은 조금만 있어도 내가 2층에 살아도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 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잡고 옆으로 조금씩 내려도 괜찮고요. 하여튼 잡고 먹고 내려서. 아, 나는 뭐 괜찮으니까 바로 가려고 하지 마. 괜찮다고 내일부터 앞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대퇴사두근의 중간, 대퇴사두근이 아까 앉아서 하는 요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앉아서 다리를 올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둥근이 엉덩이거든요. 요건 아까처럼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렸다 버티고 있는 거. 그다음에 무릎은 아까처럼 요 할 때 끝까지 펴는 게 이거 한 번씩 더. 무릎은 사실은 무릎을 쭉 펼 수 있는 것만 해도 관절이 아직은 좀 괜찮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보면요, 제가 침 맞을 때 보면 누워있잖아요. 여기가 땅이 안 닿는 사람 많습니다. 무릎 딱 누웠는데 이쪽밖에 안 펴지고 얘가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관절은 많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펼 수 있다는 거는 아직은 관절이 버티고 잘 서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뭐 벽이라든지 아까처럼 기본했던 거 몇 가지만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찌뿌둥하거나 아주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데 붓고 아프다. 이때는 맨찜질도 하는데 사실 이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오늘 저녁이다. 병원 갈라기 좀 그렇고 문 닫았을 거. 그러면 맨찜질을 하는데 다음 날에도 조금 남아있다 싶을 때는 일단은 뭐 병원에 가든지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하면 낫겠지 이렇게 나서 딱 하지 마세요. 요즘 또 병원비가 많이 안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골이 보통 한 3mm에서 1mm 이하로 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플 때가 좀 많거든요. 뭐 안 아프다고 어떤 때는 아프고 안 아프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이제 1mm 정도 남으면 뭐 어떤 거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악기가 잘 써야 됩니다. 아까처럼 연골은 뭐 단순하게 한다고 잘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요거 피할 거, 지칠 거 요거를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가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까 도움이 되도록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물어보면